안녕하세요, 천나입니다. 현재 새로운 대통령 인수위가 임대차 3법 폐지를 고려하고 있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제목부터 보시면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폐지랑 축소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임대차 3법은 2020년 8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때 이후부터 이 전세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2020년 8월 기준으로 계약갱신권을 청구한 전세 물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계약갱신권 청구를 안 한 전세 물건 가격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전세 가격이 지금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가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는 명확하게 가격 왜곡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의 폐지랑 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 문제의식이랑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정부 5년 이내에 이 임대차 3법은 조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이 임대차 3법이란 거는 말 그대로 법입니다. 이 법은 어디서 개정이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 국회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현재 국회에서 어디가 배석이 가장 많죠? 바로 민주당이 가장 많죠? 그래서 지금 이 법을 만든 당이 민주당인데 지금 갑자기 와서 이 법을 다시 폐지하기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한동안은 이 임대차 3법은 폐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거냐면 이 4년 계약 집주인의 인센티브를 주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임대차 3법을 보완한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당장 제도 폐기나 손질보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시장의 부작용을 줄이는 보완 방안으로 우선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이 폐기가 불가능한 이유는 여기서도 언급했듯이 이 임대차 3법을 만든 곳이 국회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당장 법 개정은 어려운 거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더군다나 올해가 2022년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법이 시행된 게 2020년 8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년 뒤면 지금 2022년 8월이죠. 그래서 8월 이후부터는 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전세 물건들이 나오면 이 높은 전세 가격, 이 가격대로 전부 다 매물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신규 계약 형태로 시장에 나오면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대비해서 계약기간 4년을 연장해서 장기 계약하는 경우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등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정확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당연히 세제 혜택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당장 법으로는 폐지를 하지 못하니까 이거를 돌려서 이 임대인들을 설득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플러스해서 어떤 걸 도입할 예정이냐면 바로 등록 임대 사업자를 다시 부활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아파트 등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 폐기가 됐었죠. 근데 이거를 다시 전용 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가 부활하게 되면 당연히 이 전세 물건이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계획인 거죠. 그러면 네이버 지도로 아까 말씀드린 이 임대차 3법, 이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보여드리면 여기 잠실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 가격을 한번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그래프가 갑자기 여기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는 방향과 이렇게 가는 방향이 두 개로 나눴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한번 보시면 최저 실거래가가 7억 8,750만원이고 최고 실거래가가 12억입니다. 그럼 여기 뒤에도 보시면 지금 최고 실거래가가 10억 7천, 그 다음 최저 거래가가 8억 2,950만원이죠. 여기 가격을 보시면 2,950만원, 2,950만원. 지금 이런 이상한 숫자가 있는 이유가 당연히 5%를 올리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숫자들이 있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전세 매물이 얼마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9억에서 10억 정도로 전세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계약갱신권을 청구한 물건들은 7억대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이것만 봐도 한 2억에서 3억 정도 갭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럼 잠실만 이러냐? 아니죠. 이거는 전국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쪽에 마포 쪽 아파트 전세 시세만 보셔도 여기서부터 금액이 갈렸죠. 이때가 언제냐면 당연하게도 2020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실행되고 나서 이제 전세 가격이 여기 또 이렇게 두 줄로 나눠버렸죠. 그래서 여기도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시면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2억 후반대고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4억대죠. 그래서 이것만 해도 가격이 1억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그 다음 지방까지 전부 다 이 2020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전세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났죠. 그 다음 또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이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이죠. 즉 집주인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높이고 싶은데 계약갱신권 때문에 높이지 못하다 보니까 직접 본인이 들어와서 살거나 자식이 들어와서 산다는 걸로 얘기를 하고 이제 새로 전세를 구하거나 이런 편법들이 엄청 많이 등장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집주인과 세입자를 서로 의심하고 좀 서로 싸우게 만들었죠. 여기 사례만 봐도 정말 많은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이 임대차 3법을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당장에서는 이 임대차 3법 폐지가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시행하냐면 이 4년 연장을 하는 임대인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아니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에게는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정확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 3번으로는 전세 물건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이제 60제곱미터 아파트에 매입 임대 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기존 같은 경우는 6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이 매입 임대 사업자 등록을 가능하게 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6억 이하 집들이 많이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만약 다시 부활시킨다고 하면 이 매입 임대 금액이 한 6억에서 9억 정도까지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새로 입건하는 정부의 인수위가 지금 현 상황의 문제점을 캐치하고 있고 이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정말 많이 바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